이번 시간은 166번서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말, 이을, 이자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됩니다.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말, 이을, 이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잠깐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66번의 문장은 부자가 나왔어요. 그죠? 부자가 나왔어요. 부유할 부자. 그 다음에 말이을 이자. 그죠? 네, 말이을 이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오를 가자. 그 다음에 부할 부자. 그 다음에 야가 나왔습니다. 야가. 야. 그 다음에 수. 그죠? 네, 비록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잡을 집자죠. 잡을 집자. 그 다음에 요걸로 끝이 아니죠? 여기 더 붙습니다. 그죠? 집편지 사. 집편지사. 그 다음에 오, 역, 그 다음에 위지, 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그죠? 본인이 직접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자를 어떻게 풀이해야 될 것인가? 가라는 거는 가는 득족이라고 했으니까 혼자 쓰이지 말고 뒤에 것까지 연결해서 풀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록 숫자, 지편, 지. 자, 문장 중간에, 구절의 중간에 지가 쓰였는데, 지의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가.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떤 관계? 뭐뭐의 또는 뭐뭐한이라고 풀이가 될 거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역, 위지. 지역의 지는 어떤가요? 끝에 쓰였죠. 끝에 쓰였으니까 우리는 그것이라는 대명사이거나, 그죠? 이거나가 아니라 대명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근데 보통은 이런 대명사는 풀이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라는 의미로서 쓰인다라고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해 용법입니다. 이해 용법. 이해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뭐를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뭐뭐를. 이 뭐뭐를이라는 거는 뭐예요? 목적어예요. 그죠? 목적어에 해당할 때, 문장 성분 목적어에 해당할 때 뭐뭐를인데, 문장의 앞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구절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제 그 가구라는 거는 구할 수 있다 정도쯤으로 되겠죠. 구할 수 있다 정도쯤으로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할 수 있다고 구는 구할 부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문장 연결해가지고 할게요. 구할 수 있다 정도로 하고. 그러면 구해서 될 수 있다면 이 정도로 되는데, 여기까지가 어쨌든 문장이 이렇게 간단하게 끊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라는 것, 부유함이라는 것을 구해서 될 수 있다면 정도로 풀이합니다. 구해서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부유함이라는 것을이라고 해서 얘가 뭐로 쓰였어요? 뭐뭐를이라는 의미로서 쓰였습니다. 그죠? 예. 특이한 경우죠. 그죠? 부유함을 구해서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구해서 될 수 있다면. 자, 여기 이제 문장에 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가 연결이 되면 앞에와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술어와 서술어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부유함을이라고 해가지고서 서술어가 아닌 상태가 연결이 된 거죠.
네,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그 다음에 지편지사라는데 지편하는 선비. 근데 선비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선비가 아니죠.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선비사, 선비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지편, 잡을 지자의 채찍편자입니다. 채찍을 잡는 사람. 그러니까 채찍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예. 옛날에 보면은 이제 마부 뭐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런 그 지편의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의 일을 그 다음에 오역위지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또한 그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오역위지. 하다라고 했네요. 얘가 하다. 위의 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하다, 되다, 이다. 가장 기본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삼다, 여기다, 생각하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죠. 그죠? 요거 행하다 라는 의미로서도 확장이 되죠. 그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부유함을, 의미를 한번 볼게요. 부유함을 구해서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부라는 것, 그죠? 나 부자 될래 라는 것을 구해서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비록 지편지사, 지편지사는 뭐예요? 그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은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제 직업의 귀천이 좀 있었어요. 네, 사실은. 네, 산업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공부하는 사람, 공부해가지고 벼슬하는 게 제일 높은 거였고요. 나머지를 조금 낮게 봤단 말입니다. 근데 지편지사라는 것도 그냥 좀 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지편의 그런 지편, 채찍을 잡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조금 낮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라도 나는 또한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돈만 많이 준다고 내가 왜 그걸 못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건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라는 게 뭐뭐를이라는 의미로서 쓰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편지사라고 할 때 지자가 구절의 중간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뒤에가 명사라고 하면 뭐뭐의 뭐뭐한으로 풀이한다. 지가 뒤에 왔는데 맨 뒤에 즉 구절의 맨 뒤에 오는 경우에는 뭐다? 어떻게 된다? 예명사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태까지요 이해 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해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해 용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문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문장이 연결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순접이다 또는 뭐 역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 뭐뭐하고 뭐뭐하나 하니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 하면 이런 하면. 자, 뭐뭐 하면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가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정. 그죠? 가정을 나타내는 말로서 뭐뭐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너의 자, 너라는 의미도 있었죠, 너. 2인칭 대명사입니다. 2인칭 대명사. 그 다음 방금 전에 나왔던 게 뭐예요? 목적격 조사처럼 쓰이는 거죠. 목적격 조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얘가 이 앞쪽으로 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됐었죠. 목적격 조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뭐를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뭐뭐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12오 이지우학이라고 할 때 이가 뭐였어요? 뭐뭐에라는 의미였죠. 그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것도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만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런 것이 있었다. 네, 이 정도만 일단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써있자의 용법은요, 써있자란다. 마리의 자의 용법은 정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기본은 일단 외우셔야죠. 그죠? 기본은 외우셔야죠. 그 다음 문장은 가능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능 패턴 하면은 가능 독조이죠. 가능 독조. 그래서 167번 조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7번. 위가 뭐예요? 한리자. 그죠? 그 다음에 자는 뭐예요? 어른 장자. 자는 사람 장자. 그죠? 그 다음에 절이 뭐예요? 끊을 절자. 그죠? 그 다음에 가지지자. 그죠? 그 다음에 말씀어 인왈. 예, 어디서 많이 본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불능이라고 했습니다. 불능. 그죠? 불능. 불위. 야라고 했네요. 이언정 비 뭐예요? 불능 야. 자, 이 문장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요? 이 문장 뭐부터 동그라미 칠까요? 뭐부터? 위장자 자자 한번 해볼까 싶고요. 어인왈이라고 할 때 어하고 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불능이라고 했는데 불자가 쓰이면 혼자 쓰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뒤에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풀이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불위야라고 할 때 불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야라는 말이 있고 비하고 불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비하고 불하고는 다르다. 그죠?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고요. 불능이라고 했네. 불능. 그죠? 한꺼번에 같이 해석이 돼야 되죠. 야가 쓰이면 문장 끝이니까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정도 해놓고 나면요. 문장이 보여요. 그죠? 네. 어떻게 돼야 되네? 위장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른 장자도 되죠. 그래서 어른을 위하는 사람 이렇게 됐네요. 네. 어른을 위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봐야 될지 다른 걸로 봐야 될지 그거는 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위장자 어쨌든 그 다음에 절지라는 거 한번 보시고 절지는 뭐예요? 이거는 끊을 절자. 요거는 뭐예요? 가지지자. 가지를 끊는다. 나뭇가지를 끊어준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끊어주는 걸 우리가 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인왈이라고 했네요. 어인왈 사람에게 일러 말하길이라고 풀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묘기에게 사람에게 일러 말하길. 그죠? 네. 근데 요거는 다른 것도 가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르다라는 말로써 그죠? 이를 위자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간혹이긴 하지만 요거가 쓰이는 경우에 평가하여라는 말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평가하여 말하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풀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능 나는 어떻게 해요? 불능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할 수 가는 극조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 불위야 이것은 시 불위야
얘야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비불능이라고 할 때 비불능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이 돼야 될 거는 불 다음에는 서술어가 나와야 돼요. 서술어. 그죠? 서술어. 흔히 용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 뒤에는 뭐가 돼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됩니다. 명사. 그래서 얘를 명사로 끊어줘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죠. 그죠? 여기는요. 여기는 서술어가 오니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위장자 어른을 위하여 어른을 위하는 사람이 어른을 위하는 사람이 절집 나뭇가지를 끊는다. 어른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끊는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어른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걸 풀이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풀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끊는다.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른을 위하는 사람이 나뭇가지를 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에게 일러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어른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끊는 거는 크게 막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나뭇가지를 끊는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뭇가지를 끊어가지고 뭐 지팡이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부딪히지 말라고 나뭇가지를 끊어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어른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자기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일러 말하기를 나는 불능 할 수 없다. 난 능력이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불위하지 않는 것이지 불능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능한 거와 할 수 없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또 좀 이따 뵙겠습니다.